안녕하세요. 수학질기기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유형별 풀이를 중점적으로 했었었는데요. 그게 연습이 잘 돼 있으면 이번 시간에 1차 방정식의 활용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문제는 그 활용 문제 지문을 가지고 문장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잘 만들게 되면 그 다음 풀이 과정은 지난번에 풀이한 그 1차 방정식 유형별 풀이보다는 훨씬 쉽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고 식을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는 지문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드는 그런 방정식만 만들면 그 다음 풀이는 아주 간단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문제로 이제 설명을 시작할게요.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제시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쳐 놓으세요. 밑줄 치고 뭘 구하는 것인지, 뭘 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문제의 뜻 파악이라 그래요. 그리고 미지수가 여기에 같이 미지수 구하는 것이 한 자리의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으면 미지수까지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문제의 뜻을 이렇게 밑줄 치면서 파악을 하고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요약을 한번 해 놓고 나서 이제 풀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필 5줄의 값과 50원 하는 지우개 2개의 값이 7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써보면 두 개를 합하면 700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필 5자리의 값은 A 곱하기 5, 지우개 2개의 값은 50원 하니까 50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다음 무엇은 두 개를 더한 것은 하니까 여기는 등호가 되겠죠. 그리고 값이 700원 해서 이렇게 식의 기본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식을 좌변 우변을 이렇게 정리해서 방정식 형태 뭐 이렇게 곱셈 생략하고 이거 다 하면 방정식 형태가 되죠. 요 다음부터 이제 풀이를 합니다. 풀이를 하면 이항을 해서 계산하면 600 5로 나누니까 A 값은 120 해서 그냥 A는 120 물론 이 문제에서는 A는 120 하면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미지수가 없을 때는 A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꼭 답을 써줘야 돼요. 여기서 질문은 연필 한 자루의 값은 하고 물었어요. A 값은 이렇게 묻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답쓰기까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연필 한 자루의 값은 120원이다. 물론 소수령에서 한 자루가 120 그냥 아니면 120원 해도 맞다고는 해주겠지만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봅니다. 올해 철수의 나이는 14살이고 아버지의 나이는 46세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가 되는 것은 몇 년 전이냐? 자, 몇 년 전이냐 하면은 여기서는 미지수가 안 정해져 있었죠.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풀이할 때 활용 문제 풀이 순서에 뜻 파악하고 미지수 정하고 요거 첫 번째. 그다음 식을 세우는 거 두 번째. 그다음 풀이해서 그다음 답 쓰는 것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차분하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년 전 요거를 미지수 정해서 X년 해야겠죠. 그 다음 문제의 뜻은 뭐냐? X년 전에 나이가 5배 되니까 일단은 X년 전에 아들의 나이하고 아버지의 나이를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X년 전에 아들의 나이는 X년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14 빼기 X. 여기서 이렇게 반드시 가로를 쳐야 되는 이유는 요거는 그냥 하나의 나이를 표현하는 하나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쳐서 묶어줘야 돼요. 그 다음 아버지의 나이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의 뜻은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5배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5배, X년 전에, 현재가 아니고 X년 전에.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 요 문제 뜻에 맞게끔 요 수식들을 전부 다 다항식을 집어넣으면 아버지의 나이는 46 빼기 X. 여기서 아들의 나이는 14 빼기 X인데 요것에 5배를 해야지 같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5 한 것은 뭐뭐는 뭐뭐 하면 아까 같이 뭐뭐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호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게 는이나 이렇게 요게 딱 나눠서 좌변 우변 나눠서 그냥 바로 써주면 돼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니까 요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문제에다 그냥 바로 해도 상관없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로 풀고 풀이를 하면 여기는 1이니까 가로 상관없고 여기는 분배 법칙에서 풀어줘야겠죠. 계산하니까 70 빼기 5x. 이제 이항하면 미지수는 좌변, 상수는 우변. 이항하면 계산하면 1 여기는 음의 1 오니까 여기는 4x 여기는 24가 되겠죠. 4로 나누니까 x는 6. 근데 답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답 쓰기까지 하면 6년 전이었다. 그럼 6년 전 6살 빼니까 8, 아버지는 6살 빼니까 40세 하니까 딱 5배가 나오죠. 이렇게 확인까지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 중에 이제 연속된 수에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를 풀어라. 연속된 세 개의 5의 배수, 5의 배수예요. 합이 45일 때 가장 큰 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풀이 순서 요거 기억해 줘야겠죠. 문제 뜻과 파악하고 미지수도 정리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등식 세우고 풀이하고 그 다음에 답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자, 연속된 3개의 5의 배수하게 되면 이거를 일단은 문자를 써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3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것을 A라 놓으면 그 다음은 5의 배, 연속된 5의 배수니까 5 다음엔 10, 10 다음엔 15가 되겠죠. 5씩 더해지니까. 그래서 5 더하니까 A 더하기 5, 그 다음은 A 더하기 10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 가장 큰 수하고 물었는데 이제 요거 문제 이런 문제 연속단 3개의 수를 풀 때 가장 편리하게 쓰는 게 이제 가운데 건데 가장 큰 수를 A로 놓으면 여기는 그냥 되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볼게요. 만약에 이게 그 문제풀이 할 때고 가장 편리하게 푸는 것은 가운데 거를 A로 놓고 보면 빼기 5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가장 큰 거를 A로 놓는다면 A 빼기 5, A 빼기 1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풀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요것을 가장 많이 이용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가장 큰 수를 물었으니까 요거를 써도 되겠죠. 그죠? 요거 쓰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빨리 풀려면 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2가지 다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두 번째를 이용한 식, 이제 3개를 다 더하면 45가 된다고 했으니까 물론 이 하는 수니까 가로 다 쳐야겠죠. 그래서 가로를 풀어서 쓰면 여기서 풀어놓고 보니까 빼기 5 더하기 5니까 없어져서 A만 남으니까 3A는 45 계산하니까 A는 15. 이제 이거 구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문제 풀이할 때 이제 한 거니까 가장 큰 수니까 요 놈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 수를 다 써보면 10, 15, 20이에요. 정답은 가장 큰 수니까 20이 되겠죠. 그런데 가장 큰 수가 하니까 요 놈을 이제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봅니다. 3을 이용해서 하면 다 더하면 이제 가로 풀면은 자, 이렇게 가로 풀면 정리하면 3a 빼기 15는 45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3A는 60. 따라서 A는 20. 그래서 답은 20. 가장 큰 수. 어느 걸 해도 상관없는데 요거는 속도가 빠르고 요거는 미지수를 원칙대로 가장 큰 수를 미지수로 정하고 나머지 것들을 해서 풀이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은 이제 별 차이는 없는데 속도는 요 가운데 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가운데 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뭐 작은 수를 구한다거나 큰 수를 구한다거나 할 때는 세 개 다 구해놓고 딱 답을 써주면 실수가 없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활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리, 속도, 시간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그 방정식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제시가 되면 그거를 먼저 이렇게 그 보고만 있지 말고 먼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미리 풀어보세요.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풀이 과정을 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거리, 속도, 시간, 기본 내용 먼저 설명드릴게요. 한 시간에 탁 걸어가는데 4km를 간다고 하면 2시간이면 8km, 3시간이면 12km, 4시간이면 16km. 그래서 속도하고 시간하고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식을 찾아보면 양변에 시간을 나누게 되면 여기도 시간 나누고 여기도 시간 나누면 약분이 돼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는 식이 나오겠죠. 또 이제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시간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양변에 요 첫 번째 식에서 속도로 나눠주면 시간은 요거 약분되고 속도분의 거리 해서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나오겠죠. 이것을 세 개 다 그냥 암기를 하면 안 돼요. 암기를 하지 말고 첫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하나 기준으로 해서 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도 좋은 게 이렇게 거리는 좌우로 했을 때는 곱하기 속도 곱하기 시간은 이렇게 돼서 속도분의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이 하나에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거리, 속도, 시간에서 함정이 이게 틀려라 하고 딱 함정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단위예요. 어떤 거는 뭐 시속 몇 킬로인데 몇 메다 이렇게 단위를 다르게 제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단위는 1km는 1000m, 1m는 100cm. 그러면 1cm는 10mm. 그 희한하게 10, 100, 1000 이렇게 나가요. 그다음 시간도 분으로 주어질 때가 있고 시간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속 몇 킬로인데 몇 분 차가 생겼다 이러면 여기는 시간이고 단위가 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4분은 시간으로 고칠 때는 1시간이 몇 분요? 60이죠. 그래서 1시간을 분으로 고칠 때는 60을 곱하지만 분을 시간으로 고칠 때는 거꾸로 해야겠죠. 60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60분의 24시간 해서 약분하면 5분의 2시간인데 여기에 소수로 나타내면 0.4시간이죠. 0.4시간이라고 해서 40분이 아니죠. 0.4시간이니까 여기다가 60을 곱하면 24분, 0.4에도 60 곱하면 24분. 곱하기 60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집에서 수영장까지 가는데 형은 420m, 동생은 분속 60m의 속도로 동시에 출발했는데 동생이 10분 늦게, 다른 말로 형이 10분 빨리 이렇게 문제가 제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0분 늦게 도착하였을 때
집에서 수영장까지 거리를 구하여라.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뜻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먼저 생각해 놓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요거 이제 해 놓고 어느 걸 쓸 줄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순서 아까 한 거 요것들을 기억해 둬야 돼요. 뜻, 미지수, 그다음에 식세우고 풀이하고 답쓰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잠깐 할게요. 형은 420m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동생은 분속 60m. 그리고 이것은 10분 늦게. 이것은 네, 뜻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수영장에 도착했어요. 집에서 수영장까지 거리. 집에서 수영장까지 거리. 이거는 미지수가 되겠죠. 구하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집에서 수영장까지 거리는 네, x 메타. 왜냐하면 여기가 메타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단위로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형은 네, 420m로 속도로 가고 동생은 분속 60m. 그런데 이 두 개의 시간차가 10분이에요. 시간차가 10분 하면 차라고 하면은 큰 데서 작은 걸 빼줘야 되는데 누가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하면은 그렇죠. 동생이 늦게 도착했으니까 동생이 더 시간 많이 걸렸으니까 네, 문제의 뜻은 동생이 걸린 시간 많이 걸린 데서 적게 걸린 형이 걸린 시간을 빼면 10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중에서 어느 걸 쓸까요? 했니까 시간이 10분 나왔으니까 시간을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분의 거리. 형 속도, 동생 속도, 거리, 물론 미지수지만 x 나왔는데 하면은 시간 나오겠죠. 시간차. 그래서 식을 이제 세워보면 동생이 걸린 시간은 60분의 x. 왜냐?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형이 걸린 시간은 420분의 x. 여기에서 이거 빼면 네, 10분 나와야겠죠. 그래서 동생 이동 시간, 형의 이동 시간 빼니까 10분. 그러면 60분의 x 빼기 420분의 x는 10. 자, 이거 나왔어요.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되겠죠. 양변에 곱하기 420 하면 7x, x 빼면은 네, 6x는 4200이 나왔네요. 그러면 x는 700. 미지수 갖고 했으니까 답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수영장까지 거리는 700m. 이게 내가 제대로 풀었나?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확인해 봅니다. 자, 60분의 700, 420분의 700. 요거 계산하면 요거 이제 속도분의 거리니까 시간이니까 10분이 나와야겠죠. 그죠? 계산해 보니까 약분하니까 6분의 70, 7로 약분하면 0 지우고 7로 약분하면 6분의 10. 계산하니까 6분의 60이니까 10분 나오네요. 그죠? 야, 제대로 풀었어. 네. 이렇게 하면 네, 확인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냥 처음에는 차근차근 해서 풀어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난감한데 이거를 2번 정도만 풀면 별것 아니네 라고 느껴질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체육관을 청소하는데 형은 혼자 하면 4시간, 동생이 혼자 하면 6시간 걸린다. 둘이 함께 한다면 얼마 걸리느냐. 시간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거리, 시간, 속도에 관한 문제겠죠. 그렇다면은 네, 동그란 거 이거 먼저 딱 기억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의 양이 쭉 해서 쭉 나가면 이거 이렇게 쭉쭉쭉 해나가니까 이게 거리가 아니고 일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일의 양인데 그러면 이거 일의 양 전체 거리를 하면은 x로 놓으면 되는데 일의 양을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는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데 근데 일이라는 게 형은 4시간 하면 다 끝나잖아요. 100% 완료. 동생은 6시간. 그러면 그 일이 완료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내면 100%가 되고 숫자로 나타내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 일의 양이 1인데 그거를 형이하면은 1시간에 4분의 1씩 하게 되니까 형의 속도는 4분의 1, 동생의 속도는 6분의 1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 속도는 나왔죠. 속도 나왔으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걸리는 시간 함께 했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 했을 때는 이거 X 시간 하면 요거 시간 나왔으니까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이용할까? 아까 뭐라 했죠? 일을 정해놓은 게 100%가 된다고 했으니까 전체 일의 양 완료됐을 때 100%니까 일의 양을 형의 일의 양하고 동생의 일한 양을 두 개를 합치면 X시간 동안 합친 양이 전체 일 끝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문제의 뜻은 함께 일하면 일이 완료되는데 형이 일한 양하고 동생이 일한 양 합치면 전체인 1이 나오겠죠. 이게 숫자 그냥 1이 아니고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일한 양은 X시간 동안 일의 양은 속도 곱하기 시간 하니까 4분의 1 X, 그 다음 동생이 일한 양은 6분의 1 곱하기 X 두 개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풀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 11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3x 더하기 2x는 12, 5x는 10이니까 x는 5분의 12. 요것은 시간이죠. 근데 얼마나 걸리는지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몇 시간 걸리냐 하면은 5분의 2시간 걸립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몇 시간 몇 분이냐 했을 때는 요거를 대분수로 고치면 2과 5분의 2가 되죠. 그래서 2시간 하고 5분의 2는 5분의 2에다가 60을 곱하면 24분이 나오죠. 그래서 24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전체 일의 양을 그냥 A라고 표현하면 뭐 이제 이거 그냥 숫자 1을 쓰니까 기분 나쁘다. 그래서 전체 일의 양을 A로 정해놓고 해보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로 하면 여기 A 있으니까 양변에 A로 나누면 이거 다 약분되죠. 그래서 그냥 가는 대로 하면 여기에다가 A분의 12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해서 곱해주면은 A분의 12 곱하면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은 식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와 달리 소수를 했어요. 2.4시간 걸린다. 2시간 하고 0.4시간이 더 걸려요. 0.4시간 하면은 그것도 24분이죠. 그래서 5분의 2 하면 5분의 2시간 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60을 하면 약분하면은 12가 되니까 24분 나오죠. 0.4시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곱하기 60 하면 0.4시간은 60을 곱하니까 0 소수점 없어지고 24분. 이렇게 돼서 0.4분 한다고 해서 그게 40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서 분까지 물었을 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아까 처음에 단위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해놓으면 실제 문제에서는 틀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농도에 관련된 문제 봅니다.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이게 그 거리, 속도, 시간 문제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농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 내용들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칸을 나눠줬는데 한 칸에 물이 10g씩 들어있을 때 이 소금물의 농도는 했을 때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양의 이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해요. 전부 다 10, 10, 10, 10 다 10g씩 들어가 있으니까 10g씩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100g이겠죠. 그래서 이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했으니까 농도는 전체 양 소금물 요거 전체 100g의 소금의 양이
10g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농도예요. 소금이 이 전체 소금물에 차지하는 비율. 여기 따로 썼지만 소금은 물에 녹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전체 소금물은 100g, 소금은 10g. 그래서 농도는 100분의 10해서 10분의 1 또는 0.1. 이것이 농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여기 농도에다가 100을 곱해주면 농도에다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가 돼서 이거는 10%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본적인 것은 농도하면 이것을 농도라 그래요. 그래서 표현할 때 익숙한 부분이 퍼센트니까 이렇게 백분율로 이걸 백분율이라 하는데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 있을 때는 반드시 농도로 고쳐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물의 양 해서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것도 구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소금물 하면 이거 약분돼서 소금물 곱하기 농도는 소금의 양이 되겠죠. 요걸 이제 좌우변 바꿔서 보면 이제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그 지금 농도도 했고 소금물도 했는데 소금의 양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소금의 양은 이렇게 소금물 곱하기 농도가 되겠죠. 그럼 소금물은 양변에 농도로 나눠주면 소금물의 양은 농도분의 소금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문제에 거리, 시간, 속도와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기본인 요거 가지고 동그란 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농도는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요거 설명 처음 한 거. 그다음에 소금물의 양은 농도분의 소금의 양.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요것 가지고 다 하나씩이 나오죠. 농도는 이거 이제 처음 했던 거. 그다음에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은 농도분의 소금의 양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거, 백분율로 되어 있는 것은 계산할 때는 반드시 100으로 나누어서 농도로 만들어주고 계산을 해야겠죠. 퍼센트를 아까 고칠 때는 100을 곱해서 농도를 퍼센트로 고쳤지만 퍼센트를 농도로 할 때는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봅니다. 20%의 소금물 200g에 A%의 소금물 100g을 섞었더니 115%의 소금물이 되었다. 나중 넣은 소금물은 몇 퍼센트냐? 야, 친절하게 미지수를 정해줬네요. 그죠? 자, 그러면 풀이를 해보면 소금의 양은 이렇게 라면을 끓이다 보면 많이 끓이면 짜지잖아요. 물이 증발되지만 소금은 그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섞어서 15%의 소금물이 됐으니까 20%의 소금물의 소금과 A%의 소금물의 소금을 더하면 15%의 소금물의 소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퍼센트로 나타냈으니까 농도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 소금물의 양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금물의 양은 20%는 200, A%는 100. 두 개를 섞었으니까 여기는 두 개 더한 300이 되겠죠. 그럼 이제 식을 써 보면 소금의 양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20%니까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200 곱하기 농도 100분의 20 해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약분해서 정리하니까 40 더하기 A는 45. 딱 넘어가니까 A는 5. 이게 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5%.
물론 검선할 때 소금의 양 다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인원에 관한 문제. 이제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이제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때 설명을 먼저 한번 쭉 듣고 나서 끄고 문제만 보고 풀이 과정을 보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해서 답을 구하는 걸 한 두 번, 세 번을 해보면 그게 나중에 쉬워져요. 그래서 그게 요번 시간 하는 내용은 그런 걸 연습하는 부분이니까 방정식 부분에서는 먼저 풀고 확인해 봤지만 여기에서는 설명을 먼저 듣고 어려우면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이제 몇 문제 했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죠. 근데 어려우면 풀이를 먼저 보세요. 그러고 나서 딱 문제만 보고 풀어서 답 확인하고 그거를 한 두 번만 하면 다른 문제도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봅니다. 철수네 반 학생들에게 사탕 한 봉지를 나눠주는데 두 개씩 나눠주면 17개가 남고 세 개씩 나눠주면 23개가 부족할 때 여기 남고 부족 단어가 나왔네, 그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반 학생 수를 구해라. 문자가 없으니까 여기가 뭐 미지수가 된다는 건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두 개씩 나눠주는 것, 세 개씩 나눠주는 것, 그 다음에 반 학생 수 구하는 것, 요거를 각각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A, B 여기를 미지수는 A로 정했어요. 자, 하고 이제 보면 사탕의 개수가 한 봉지니까 이게 한 봉지 가지고 조금만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만 다른데 요거는 일정각 학생 수를 A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두 개씩 나눠줄 때 사탕의 개수를 찾아보면 A명에게 두 개씩 하니까 2A. 근데 17개가 남으니까 2A 더하기 17. 그러면 여기는 식이 나오죠. 그죠? 다항식이. 3개씩 나눠주면 A명에다가 3개씩 나눠주면 3A. 근데 23개가 부족하니까 3A 빼기 23. 그런데 이거나 다 한 봉지예요. 한 봉지 가지고 조금만 달리 나눠주는데 남고 부족하고 했으니까 이 두 개는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탕의 개수가 같으니까 A로 한 다항식과 B로 한 다항식이 같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좌변, 우변을 놔야 되는데 식을 볼 때 물론 약간 순서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개수가 큰 거. 개수하면 문자와 곱해야죠.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여기서 요거는 항이고 요거는 앞에 2는 개수죠. 이 개수가 큰 것을 좌변으로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것을 좌변 넣고 요거를 우변 넣습니다.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잖아요. 그래서 3a 빼기 23은 2a 더하기 17 해서 넘어가서 정리하니까 3a 빼기 2a는 23 더하기 17 해서 a는 40 해서 40명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문제 몇 번 딱 보면 문제는 딱 보면 두 개씩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두 개, 네 개로 바뀌면 A는 40이니까 20명이라는 거 이렇게 암산도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이 딱 나오는 것 형태만 보고 풀이 과정을 보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겠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제일 빨라요. 찾아내서 하면은 정말 이렇게 성취욕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 이제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풀이에 대해서 어떻게 풀고 어떤 방법으로 풀고 뭘 검토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걸 봤는데 풀이 순서를 먼저 보면 문제의 뜻 파악하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고 등호가 어딘고 이런 거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미지수를 정하는데 이 미지수를 왜 이용하느냐 했을 때는 식을 좀 간단히 쓰기 위해서
단어를 쓰는 거 복잡하니까. 그래서 미지수 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뜻을 파악하는 거. 그거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미지수를 뭐 A로 정해도 되고, X로 정해도 되고, 그다음 뭐 K로 정해도 상관없어요. 편리할 대로 해도 되는데, 보통은 X로 써요. 근데 숫자일 때는 A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 다음 식을 세워서 좌변 하는데, 여기서 좌변, 우변 정할 때 개수가 큰 거, 문자 앞에 있는 곱하여진 수를 개수를 하잖아요. 개수가 큰 것을 좌변에다 넣으면 문제 풀이할 때 실수도 적고 쉽게 풀려요. 그 다음에 풀이를 한 다음에 꼭 답쓰기까지. 근데 여기서 풀이할 때 조심해야 될 것, 풀이가 1차 방정식이잖아요. 가로가 있는지, 소수 분수가 있는지, 이런 것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기본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항하고 AX는 B 형태로 만들어서 답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습을 오히려 1차 방정식 그냥 복잡한 1차 방정식보다는 활용 문제에서 식만 제대로 세우면 풀이는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습을 지금 유형별로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걸 기본으로 해서 다른 문제도 많이 좀 도전을 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니까 1차 함수에 관련된 여기 다음 시간에 할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관련된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차 방정식 활용까지 충분히 연습이 돼야 돼요. 거기에 여기 좌표 평면에 들어가는 뭐 순서상 그래프, 정비례, 반비례 요것이 기본이 돼서 2학년 때 1차 함수하고 연립 방정식 부분이 나와요. 근데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다 거기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인데 지금 배운 것들을 다 여기서 이용해요. 그래서 요 시간 다음 시간에 바로 이용되는 것이 뭐 식의 값, 1차 방정식, 풀이, 그다음에 활용 문제 풀이하는 방법, 그다음에 식의 값, 그다음에 수직선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요. 물론 이제 용어도 또 새로운 게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확실한 기초가 다져져야지 여기 할 때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오히려 1차 함수 부분이 방정식보다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제 2학년 가서 1차 함수나 연립 방정식 그런 부분에 아주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방정식까지 확실하게 연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